문재인 후보가 사드에 대한 입장을 오늘 바꿨어요. 정성희 의원님.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되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 문재인 후보로서는 차기 정부로 사드 배치 문제를 미뤄라. 사드 배치를 안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관이 있다라는 사드 반대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었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사드 배치를 할 수밖에 없다. 오늘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문재인 측에서는 처음으로 나온 메시지이죠. 북한이 이런 식으로 도발을 계속할 경우에 사드 배치를 하겠다라는 처음 나온 그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의 안보관을 계속 의심하게 했던 것이 사드 배치에 대한 모호한 입장이었는데 이제 북한이 이제 문재인 캠프 측을 도와준 거라고 그래야 되나요? 마음을 바꿨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전된 메시지인데 이것이 정말 일시적인 것인지 지금 이런 4월 한반도 위기설과 관련된 일시적인 메시지인지 아니면은 정권을 진짜 잡아서 집권한 이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심이 있지만 어찌됐건 어떤 상황 변화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이 칼럼. 사실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사람은 참 좋으신데 안보관이 조금 불안하다라는 걱정도 많았는데 오늘 이 메시지는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런 불안감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예컨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과 북한 중에 북한을 먼저 갈 것이다. 혹은 한반도에 쌀이 남아 도니까 북한의 광물과 교환을 하면 어떻겠느냐라든가 아니면 사드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서 많이 바뀌었어요. 미국을 먼저 가겠다. 오늘 이렇게도 밝혔던데.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위기설이 오히려 본인한테는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입장을 고수하다가 그 입장을 변침하려면은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주 좋은 명분이 됐어요. 북침설 명분됐다. 그렇죠.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입장 바꾸고 입장 바꿨다는 표현이 조금 부정적인 뉘앙스이지만 어쨌든 입장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촉매제가 됐고 그래서 스스로 명분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이제 과거에 남아도는 쌀을 북한 주민에게 준다 이런 것도 사실은 그렇게 막 비판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고 사람들이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만 천착해 있으면은 정치, 나라가 돌아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링컨이 했던 말인가요? 유엔 안보리 결의는 차치하고서라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언급만 하면 일방적으로 무조건 비판만 하고 들어가는 그런 또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건 좀 저는 과도하다고 보고요. 문재인 후보가 억울한 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지금 두 가지 얘기했죠. 지금 이제 전쟁 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랑 두 번째는 중국이 사드를 명분으로 이유로 저렇게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건 진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문 후보 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가지고 이제 의혹 제기를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좀 답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 질문할게요. 김병민 의원님, 문재인 후보가 이 안보 문제에 관해서 북한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드 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입장 변화를 보였는데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는 부분에서는 동시에 안철수 후보는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도 바꿨고 역시 적폐 세력임이 드러났다.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논리적인 모순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문재인 후보의 저와 같은 입장을 환영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런데 동시에 메시지가 나오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메시지가 가장 최신 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버전을 가지고 최신 버전으로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메시지가 한번 더 흔들리게 되면은 문재인 후보가 앞뒤가 맞지 않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한 한 길의 메시지를 지금 이 순간부터 보여줘야 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 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을 향해서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40석밖에 안 되는 미니정당을 가지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후보자 개인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정당 정치에서 같이 후보와 함께하는 정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사드 배치 같은 경우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사반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며 경북 성주에 가갖고서는 시민들이 반대 투쟁하는 곳에 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또 중국에 가갖고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어저께 보여줬던 문재인 후보의 입장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며 예. 최종적인 결정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국은 두 개가 결합된 후보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후보를 선택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들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지속성 있게 전달해 주면은 저는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혹시 문재인 후보에게 흔들렸던 표심들도 예.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메시지가 동시에 지금 나왔는데 네. 둘 중에 하나로 좀 입장을 하나를 정리해달라. 선택하고 정해서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